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 혹은 알아야만 하는 단어를 정답 선지를 제대로 골라낼 수 있게끔 정답의 키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시작해요. 2027 학년도를 대비하는 V단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야, 제가 지금 표정이 좀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단어 수업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비관적인 시각들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정도까지 이제 위치에 올라온 듯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V단어는요, 단어 수업이 맞습니다만 이건 독해를 위한 수업입니다. 제가 매번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독해를 위한 수업이에요. 단순히 야, 이 단어 이 뜻이야? 외워? 이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아마 교재 구매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단순 암기용 단어장의 느낌이 아닌 이 단어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지 지문이 제대로 뚫리거나 이 단어를 어떤 관점이나 이미지로 봐야 정답 선지까지 내가 눈으로 잡아낼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단어 교재와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단어 암기용으로 만약에 쓰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냥 일반 시중에 놓여져 있는 유명한 단어장을 보시면 돼요. 거기 뭐 3,000단어, 4,000단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 V단어에는 300여의 단어밖에 없다고 얘들아. 축약하고 축약해서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제가 몸짓, 발짓, 손짓, 표정, 뭐 노래, 뭐 연기, 하여튼 온갖 것들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집어넣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편하게 수업 들으시면 될 겁니다. 다만 수업은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임팩트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하는 강좌 중에서 겸손 떨지 말고 이거 그냥 무조건 들으세요 라고 하는 강좌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뭐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커리를 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 단어 강좌는 무조건 보세요 라고 하실 정도로 강조를 많이 드리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뭐 V단어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감사하게도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 보시면 돼. 단어장 보잖아? 아마 실망할 수도 있어. 왜? 네가 알만한 단어, 즉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만 나올 거야. 이따가도 제가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방금 전에 제가 1강을 찍은 다음에 여러분한테 지금 OT를 좀 찍는데 아까 1강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캐주얼이 나왔어. 캐주얼. 근데 너네 캐주얼이 뭔데? 아는 단어잖아. 근데 캐주얼이 뭐 이런 옷 입는 차림새만 캐주얼이라고 부르는가? 아니, 그게 문제야. 이 캐주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느낌이 아닌 약간의 안 좋은 이미지도 있다는 걸 너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단어의 수업은 다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단어가 됐던 아니면 조금 애매한 단어가 됐던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냐의 문제를 제가 영영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수업이에요. 됐나? 자. 올해에 해당하는 V단어는요, 당연히 매년 제가 개정을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얘들아. V단어의 개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단어의 개수, 그러니까 수록된 단어의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얘들아. 무작정 많이 늘린다고 되는 교재가 아니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는 제가 319개 정도의 단어를 수록을 했었었고 근데 이걸 이번에 325개 정도로 소폭 늘렸어요. 그 소폭 늘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라고? 그냥 단순 단어 암기장이 아니라고. 이건 모르면 너네의 삶이 바뀔 수도 있고 너의 삶이 바뀐다라는 건 너의 성적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치명적인 단어들만 넣기 때문에 그 단어장에 수록되는 기준점 자체가 되게 높아.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단어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 개정된 V단어는 이 정도 단어의 개수가 수록돼 있다. 그치? 자, 좀만 더 가봅시다. 첫 챕터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챕터는 총 7가지 챕터로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안 헷갈려? 라고 하는 챕터는 형태상으로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인데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될 정답의 치명적인 단어들을 위주로 좀 집어넣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미지를 어떻게 장착을 해야지 아까 제가 캐주얼 얘기했었죠? 그 단어를 어떻게 바라봐야지 내가 글을 제대로 뜰 수 있는지에 대한 단어가 챕터 넘버 1. 챕터 넘버 2, 제대로 아니? 라고 하는 녀석은 거의 대부분 네가 알만한 단어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아냐의 문제야. 내가 샘플은 다 보여드릴게. 좀 기다려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단어, 아는 단어의 이미지를 제대로 영영사전을 기반해서 알아야 되는지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챕터고 챕터 넘버 3라는 녀석이 다 아니라는 녀석은 약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떤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영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1번 단어 뜻, 2번 단어 뜻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충분하게 외우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막 내려갈 때 이쯤 되면은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내가 이것까지 좀 봐야 되나? 라는 의심이 드는 단어들이 좀 있죠. 챕터 3은요. 그 부분에 선을 그어드리는 수업이야. 여기까지는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범주를 제가 그어드리는 수업이 챕터 넘버 3 다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챕터 4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의식적으로 외워야 될 수거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챕터 넘버 5는요. 제 강의 많이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특히 올인원 수업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게 뭐야? 글을 읽고 잔상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네가 선지를 제대로 골라내기 위해서는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사이에서의 연관성, 관계성을 좀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관계를 주는 단어들을 좀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6번째 챕터는 진짜 코웃음 칠 정도로 쉬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을 거야. 이따가도 보겠지만 스쿨이 들어가 있을 거야. 스쿨. 아니 스쿨 학교 뭐야? 아니라고. 너가 정말 무시할 만한 초기본 단어들도 사실은 본질적 이미지와 그걸 통한 확장적 의미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는요, 내가 이걸 외워? 라고 하는 챕터예요. 자, 챕터 넘버 7에 이걸 외워는 약간 전문적 수준의 용어들, 아니면은 좀 단어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녀석들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좀 넣어놨어. 그래서 이걸 알면 솔직히 몰라도 되긴 하지만 알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단어들만 좀 모아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OT는 여러분들에게 나 이 수업이 이거야 라고만 얘기해드리지 않을 거야.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방금 전까지 제가 수업에서 얘기했던 건데 모든 단어들이 다 T-tude로 끝나는 단어들이지. 그래서 형태상으로 되게 헷갈릴만한 단어들의 모음집이란 말이지. 근데 너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봐.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모른다? 너 지금 문제 있는 거야. 너의 단어 수준까지 내가 좀 지적해 드릴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아마 위에는 어찌어찌 알만한 단어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 털린다. aptitude에서 털린다. 너 지금 문제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검증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요 단어랑 요 단어 너 순간적 착시 현상이 조심하셔야 돼. 착시 현상 때문에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만약에 이해한다? 그러면 너 선지가 틀려버린다니까. 됐나? 그래서 요 놈은 뭔데? causal. 요 놈은 뭔데? casual. 근데 요 놈은 인과관계고 요 놈은 casual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 1강 들어가 보시면 진짜 목에 피가 날 정도까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을 거야. casual은 그냥 이런 게 아니라고. 알겠지?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릴까? 예를 들어 I have a casual relationship with my friends in my classroom. 나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캐주얼한 관계를 맺고 있대. 그럼 질문. 나는 친구들과 어떤 관계란 소리야? 그냥 청바지 입고 뭐 그냥 야 친구야 막 이렇다는 소리야? 아니야. 너 여기서 시각이 부정적 시각이 안 잡히면 너 해석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게 돼 있다고. 이런 거 알려드리는 수업이야. 좀만 더 가볼까? 두 번째 챕터 테스트 해보자.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단어라고요. 그렇죠? struggle 많이 봤을 거고 exclusive 마찬가지로 많이 봤을 거야.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struggle이라는 녀석을 고군분투하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만 만약에 알고 있다? 너 문제가 매우 커질 거고 특히 얘는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어져. 이 단어의 제대로 된 이미지를 모르시면. 됐나? struggle. 뭐 예를 들면 I am struggling with my life. 무슨 뜻이야? 나는 내 삶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스트러글하고 있대. 잘 살고 있어? 못 살고 있어? 자꾸 뭐 스트러글을 자꾸 뭐 투쟁하다, 고군분투하다, 나가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얘들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데 이걸 말하면 수업의 내용이 좀 이게 너무 스포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셔야 돼 얘들아. 그냥 단순 그러니까 투쟁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얘는 어때 얘들아? exclusive? 대부분 뭐로 알고 있냐면 배타적인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내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해. Hey baby, I exclusively love you. 그러면 해석을 너 어떻게 할 거야? 자기야, 난 자기를 배타적으로 사랑해. 이렇게 돼버린다고. 뭔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exclusive라는 녀석은 이미지가 따로 잡혀야 된다니까. 방금 전에 제가 했었던 예문의 해석은 뭘까? 난 너만 사랑해. 이렇게 돼야 돼. 배타적인 이러면 안 된다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조금만 더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챕터 2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대로 된 이미지. 세 번째, 다 아니?
다 아니면 뭐라 그랬어? 제가 선을 그어드리는 수업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보자. 게임이요. 다들 알고 있는 건 게임이잖아. 뭐 게임하고 막 게임하는 거. 근데 어디까지 한 칸 더 가야 돼? 사냥감이라고 말로 못한다. 너 시험의 성적에 영향 많이 받을 거라고. 됐나? 그런 식으로 제가 선을 그어드리는 수업. 마찬가지야. positive. 누가 몰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얘들아. V 단어에는 당연한 단어 아닌가? 라는 애들인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고.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게 그게 너의 성적을 좌지우지하니까. 긍정적인? 누가 모르냐고. 근데 이걸 긍정적인이라고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틀려요. 정말 농담 아니라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나중에도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치자. Hey yo, I know you just want to stay in your house and doing nothing, just watching TVs and stuff. But please go out, hang out with some friends, and be more positive.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야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TV나 보고서 막 이러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hang out with other friends, 다른 친구들과 좀 놀고 be more positive. 긍정적이 돼? 아니. 액티브라는 소리야 얘들아. positive가 액티브의 이미지가 있다고. 이걸 모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생활 영어를 잘하자 이 과정이 아니고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들이야. 괜찮아? 더 추가적인 얘기는 수업에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됐지? 자, 네 번째 챕터는 어떨까? 반드시 알아야 될 수거라고. 여러분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수거인데 이 단어 뭘 알고 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At best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베스트잖아 베스트. 그럼 플러스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야. 큰일 난다고 얘들아. 됐나? 추가적인 건 나중에. argue. 다 뭐로 알고 있어요? 뭐 주장하다. 뭐 논쟁하다. 근데 여기에 for이라는 녀석이 들어갔을 땐 뭐뭐를 위해서 논쟁하다? 그럼 또 문제가 생겨. 이럴 땐 뭐가 나와야 돼? 찬성하다. 이게 말로 나와야 돼. 말로 나오지 않으면 또 선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느낌들이라고. 수많은 다른 수거들이 있지만 샘플로 몇 가지만 보여드린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챕터는 어떤 느낌이야? 제가 아까 관계를 주는 단어라고 그랬죠? 다들 reflect는 어떻게 외우고 있어? 반영하다, 반사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다고. 근데 반영하다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실제 독해 문제에 들어가거나 하면 이 단어를 혼자서 쓸 수는 없잖아. 뭔지 알지? 그럼 대부분 이 단어는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뭐와 함께 쓰이게 될 수밖에 없어? 무엇이 무엇을 반영하는지로밖에 쓸 수 없다고. 그럼 너는 뭘 알아야 되냐면 A는 B를 반영합니다라는 그 말 자체를 알아야 돼. 그럼 질문. A는 B를 반영한대. 그럼 뭐 때문에 뭐가 영향을 받는 거야? 무엇이 뭐한테 영향 주는 거야? 예를 들어 현재의 나의 위치는 그동안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어떤 느낌 나야 돼? 아, 얘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구나. 라고 하는 이 관계가 남으셔야 돼. 시험에 그런 걸 물어본다고. 라고 하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게 관계를 주는 단어의 챕터입니다. 자, 여섯 번째요. 자, 아까 앞서서 얘기했죠? 스쿨. 학교지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 a school of fish. a school of fish. 그럼 해석을 물고기의 학교. 이러면 최악이 돼버려 진짜. 물고기 학교. 이러시면 안 된다고. 뭐가 돼야 돼? school이라는 녀석은 학파 또는 무리, 집단 이 정도 급까지의 단어도 가져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a school of philosophers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철학자 학교 이게 아니고요. 철학자들의 학파를 얘기하는 거야. 이 한 끗 차이가 에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안 돼. 그게 나중에 되게 큰 영향 미친다니까. 하나 더 가볼까? cultural. 누가 몰라 문화적인 거. 근데 나 물어보자. 이런 게 진짜 여러분들 본질이 어려운 단어 아니야? 말로는 할 수 있어. 문화적이다. 근데 문화적인 게 무슨 말이야? 어렵지 않아? 문화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고 내 말은. 여기서 이제 specific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 그 이유는 수업에 들어가시면 돼. 아니 선생님 어떻게 컬처럴 문화적인 거랑 특정적인 스페시픽이 같은 말이에요? 수업 들어가 보면 알아. 알겠지 얘들아? 근데 그게 성적에 영향 미친다고. 선지에 나온 단어들이라고. 마지막이요. 일곱 번째 챕터요. 이걸 내가 굳이 외워야 되나? 라고 하는 전문 용어들이나 난이도 있는 단어들. 예를 들어 frequency라고 했어. 제가 단언컨대 얘들아 아마 1년 동안 수업하면서 10번 이상은 반복할 단어야. 너 알고 있다고 할 거란 말이야. 알아요. 빈도수. 거기서 멈추면 안 돼. frequency는 모두 있어. 무슨 헤르츠, 메가헤르츠와 같은 주파수란 단어도 있어. 근데 제가 무슨 뭐 주파수라는 용어까지 알아야 됩니까? 외워. 내가 하라는 건 해. 이유가 있잖아.
나온다고. 각주도 안 준다고. 선지까지 영향 미친다고. 특히나 2025년에서도 얘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수업에서. 자, 그럼 미쳤죠, 이 단어. 제가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건 수업을 소화하게 되는 거니까. 그 제로섬 게임은 어디서 나오는 용어인데?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야. 또는 사회학적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돼. 근데 이 용어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게끔 내기는 해. 근데 문제는 뭔데? 알면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져.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아이들이 평소에 무시하다가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되게 도움됐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2024년에 나왔었던 평가 문제의 41, 42번 장지문에서 첫 문장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야. 더 추가 설명은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이거는 OT니까 여기까지로만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7가지 챕터를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교재 모양이에요. 교재 뭐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 단어 있고요. 발음 기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의미가 일단은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 뭐 attitude는 태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다만 모든 단어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별표로서 중요성 부여를 좀 분류를 좀 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뭐 별표 하나, 여기는 뭐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별표 3개가 맥스일 건데 이미 제가 1강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드리죠. 이미 V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320여 개의 단어는 이미 그나마 중요한 거야. 그 자체로도. 수천 개, 수억 개의 단어 중에서 너가 시험에서 중요한 단어를 압축한 게 그 단어니까. 근데 또 이 인간이 되게 또 이제 간사한 게 또 그 안에서 별표를 나눠주니까 그럼 별표 하나는 좀 덜해도 되나? 이러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편의상 좀 잡아드린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뭐 굳이 얘기하면 별표 하나는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될 단어, 별표 2개는 정말 선지까지 출제를 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단어, 별표 3개는 모르면 죄악인 단어야. 이건 뭐 선지고 나발이고 얘기할 정도도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단어니까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 기본 뜻에 관련된 기본 예문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나와 있는 기출 예문들로 다 전환을 시켰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문들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고 V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1등이 뭡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기본 의미에서 추가된 의미까지 가야 되는 V포인트라는 섹션이 모든 단어마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네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이렇게 V포인트라는 부분으로 제가 섹션을 만들어놨고 V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2등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 V포인트에 관련된 최근 기출 예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생활영어 잘하자. 이런 뜻도 있다라는 깨달음만 얻자가 아니고 문제를 맞추자고. 시험을 잘 보자고. 라는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다 기출 예문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됐죠? 제 모든 교재 뒤에 가시면 항상 워크북이라는 부분이 항상 섹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V단어의 워크북은 단어 시험지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문들의 빈칸들이 좀 뚫려 있을 거야. 됐나? 그 빈칸이라고 하는 녀석은 영어의 빈칸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 해석의 빈칸이 뚫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V포인트에 나와 있는 예문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제가 넣어놨었던 워크북이니까 단어 시험지, 시험 용도로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여기에는 뭐 특별하게 따로 답지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예문들은 다 앞쪽에 그 단어 번호 찾아가시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인덱스는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가만히 있어봐. 이 단어 뭐지? 라고 하는 걸 좀 찾는 걸 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좀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이제 한지 몇 년 됐는데 하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메인 교재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뭐 응아하면서도 보고 싶고 뭐 TV 보면서도 슬쩍 보고 싶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싶고 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핵심들만 잘 모아놨던 미니북도 아마 같이 동봉이 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니북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제발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좀 잃어버리기 딱 쉽게 사이즈가 되어 있긴 한데 그럼 제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일 것 같다. 그러니까 OT가 필요 없는 강좌였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그리고 그 정도까지에 해당하는 얘기를 왜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궁금하면 수강평을 찾아보시면 돼요. 아마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단어 강좌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강좌가 아닐까 싶고, 이제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저는 사라지죠.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이 단어 강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표정, 몸짓, 발짓, 손짓, 노래 진짜 별의별 것을 다 활용해서 너네한테 어떻게든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재미는 있을 거야. 근데 강의는 가볍게 밥 먹으면서 들을 정도까지의 느낌이지만 복습은 어마무시하게 무겁게 하셔야 된다. 수강평이 저렇게 많이 쏟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V단어는 수업빨이 되게 세.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내 성적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수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수업은 알면 바로 문제 풀 때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수업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 얘가 그것의 원탑이야. 얘는 그래서 수강평의 대부분 얘기들이 다 뭐냐면 설마 뭐 단어 수업이 중요하겠어 라고 했다가 수업 듣고 바로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헐 바로 나오네 라고 하는 느낌이 되게 세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가볍게 들어. 근데 두 손은 무겁게 복습하면 돼. 미리 이거는 그냥 예고 아닌 예고를 할게. 앞으로 제가 해설 강의 정말 열심히 찍는 사람으로 좀 유명한 편인데 모든 교육청, 모든 평가원 문제의 해설 강의에 항상 앞부분의 총평은 내가 뭐부터 출발하는지 알아? 이번 시험에 V단어가 몇 번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목록으로 쭉 써드려요. 단 한 번의 시험도 예외가 없어. 그 말은 돌려 얘기하면 뭐다? 매번 나올 것이다. 그냥 무조건 나올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나온다? 기본 의미로가 아닌 네가 확장된 단어의 이미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단어로 무조건 출제될 것이니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또는 알아야만 할 단어들을 저와 함께 공유하시고 그걸 저는 확장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키를 사용해서 정답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만 하면 돼요. 됐지 얘들아? 저는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